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 하는데요. 대차 거래 코스피, 코스닥 많았던 종목들 봅니다. 코스피에는 카카오뱅크가 또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동안 탑10에 없었는데 새롭게 진입을 했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이제는 좀 빠졌습니다. 공매도들도 좀 마음을 바꾼 건가요? 자, 다음 코스닥 쪽으로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여러 관련한 언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주가 논란으로. 자, 정경민 팀장 어떤 종목 주목을 하시나요? 저는 HMM을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 네. 좀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인위적이 됐던 어쨌든 미국의 어떤 외부적인 이제 그런 흐름이 됐던 간에 원화의 강세가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수치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세 유예도 좀 최근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MM도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점을 형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좀 선호할 만한 이제 그런 위치에 좀 올라와 있는 이제 주가의 위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저런 것들이 있죠. 인위적인 그런 이 변수가 이제 말씀 오늘 네. 아침에 주셨던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미국에서 있는 이제 그런 국채의 수요 이런 부진으로 네, 인해서 너무 부진해요. 네네, 이런 네. 것들과 또 산업은행의 또 블록딜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좀 돌다 보니 이제 공매도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략 자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런 좀 해운업들의 가장 좋은 때가 뭐예요? 그냥 유가 빠지고 원화 강세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싸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이제 유가 싸진 이런 단계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실적적인 부분도 전혀 이거를 공매도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HMM은 조금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레벨을 올리는 거지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성 한시적인 이슈로 오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대차 종목에서는 긍정적인 HM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아마 산업은행은 누군가에게 팔아야 될 겁니다. 하나오션처럼 이게 쪼개서 팔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새 정부 나오면 또 이걸 압박할 텐데 정경민 팀장 보시기에는 국내에서 이건 외국엔 못 팔죠. 이건 우리의 그 중요한 해운사니까 누가 사갈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사이즈를 10조 이상짜리를 조심스레 본다면 저는 이제 H 쪽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약간 중의적인 그런 이제 이니셜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라도 진짜 이 HMM의 또 새로운 주인 그때 한번 있었잖아요. 할인 오고 그럴 때 있었었는데 자, 또 한번 요 재료도 남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김성훈 대표는 자, 오늘 저는 사실 이 LNC 바이오를 말씀드리려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일단 오늘은 랩지노믹스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의 조짐이 일부 보이는데 홍콩에서는 사망자 수가 벌써 30명을 넘어섰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 88% 정도 증가하면서 19,000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확진자 수가 한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해외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이 유행에 대한 이 흐름을 좀 옮겨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저는 지난 1월에 급등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회귀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연구소 4개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 진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들을 대부분 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공략한다면 시젠이 지금 신고가 연출하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추억의 이름입니다. 네, 시젠. 근데 시젠도 제가 재무제표를 오랜만에 봤더니 계속적인 적자 흐름. 그래서 저는 일단 대유행은 예측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시아권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급등락을 좀 주의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근 한 3, 4일 내내 대차 잔고는 쌓이고 있습니다. 아마 공매도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반면에 전국 단타대회 세력들도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요. 그러나 공매도가 결국 누를 것이다. 그렇죠.
뭐 진짜로 사태가 커지면요. 사태가 커지면 커지면 그때 CJ 다? 가서 보자. 아, 그때 그때는 가서 보고 CJ 다? CJ이고 CJ과 엑세스바이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네. 종목 정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도 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미 팀장은 갇혀버린 지수. 네, 김성훈 대표. 비상하는 항공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갇혀버린 증시부터 갈까요? 네, 뭐 앵커께서도 이제 초반에 기조의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역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것 떨어져요? 같아요. 예, 예. 상당히 좀 높게. 저 개인적으로는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4.75, 4.8이면은 리스크 관리를 확 나서야 되는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예. 잘 빠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4.5 아래에서 좀 안 왔다 내려와요. 갔다 하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30년물은 뭐 5%가 넘어가고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소강 상태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GDP 3% 전략을 냈는데 네. 이게 돼?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에 이런 불신이 지금 가득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있습니다. 뭐 요건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원화 절상이 되고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좀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네. 그 시각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약간 좀 주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현물 동시 순매도가 나오는 그 수급이 좀 꼬이는 상태가 되다 보니 2600선 위로 올라치지 못하고 지금 요 2500선 후반부에서 계속 이렇게 좀 멈춰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지표에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나오는 그런 시기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전통적인 섹터들이 있죠. 뭐 음식료, 유틸리티, 운송, 항공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 모멘텀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거나 네. 아니면 기존 주도주가 지금 조정을 좀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원전은 계속해서 치고 가고 있습니다만 방산이나 뭐 에너지 쪽 이런 쪽에 좀 주도주의 이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쪽에 비중을 늘리든가 약간 이제 중기적인 흐름으로 가든가 지금 원화 강세 나오는 거에 반응을 하든가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매매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적극적인 대응 전략일 것 같고요. 소극적으로 본다면 그냥 요 시기를 한 발 떨어져서 좀 관망하시는 것도 저는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가자. 자, 김성훈 대표의 항공주 볼까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 인버스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다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주춤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핵심은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항공주의 타이밍이 조금 온 것 같은데 원화 가치가 지금 오르는 데 주목해보자. 미국과 같은 경우에 지금 동맹국들의 이 원화 통화 절상 압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면서 환율은 점차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중에서 가장 수혜주는 뭐 내수주도 있지만 항공주 쪽의 타이밍은 계속 이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WTI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60불 미국에서는 계속 오펙도 그렇고 증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지금 제주항공 작년에 무한 참사에 있어서 저가 항공을 좀 기피하고 지금 대형사 위주로서 계속해서 이 아웃바운드 고객들이 유지를 하는 모습들 그래서 T항공이나 뭐 LCC 중에서는 1위인 제주항공은 계속 적자를 보였지만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니까 지금 이 4조 원으로 창사 이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그러니까요.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MRO에 대한 방산 모멘텀까지 일부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50년 동안 미국 군 이제 항공기를 한 4,000대 정도 고쳤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아닌 방산 쪽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진카를 좀 더 보자. 네. 한진카 같은 경우 지금 이 델타항공의 우호 지분 뭐 14%도 있고 산업은행의 10%의 우호 지분도 있지만 그건 나갈 거잖아요. 네, 나갈 건데 지금은 호남의 이 호방그룹이 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네. 지금 현금 여력이 한 1조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에 대한 이 추가 압박을 보여준다면 한진칼의 주가 움직임은 상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래서 뭐 탑픽주로는 한진칼과 한진칼. 대한항공을 좀 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항공주가 요즘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 부담 줄고요. 좀 원화 강세 흐름 나오면서 항상 나오는 원화 강세 대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김성훈 대표,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M&A 이슈까지 있는 한진칼까지 꼽아봤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정영민 팀장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뭐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의 연속성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좀 축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행히 이제 시총 최상위 두 종목, 반도체 종목은 좀 최근에 낙폭이 있다 보니까 좀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시총 상위에서는 역시 원전, 네. 원전 쪽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런 정책의 그런 흐름도 좀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한다라면 뭔가 우리가 좀 얻어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제가 보기엔 원잠 정도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명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에 뭐 삼성물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 플러스 원전의 건설사인 DLENC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이제 연속성상에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최근 들어 두산도 계속 좋습니다. 네. 지주사 두산도 뭐 자사주 어떤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자회사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좋게 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눈에 띄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총 100위권 안에서 가장 센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게 아까 언급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와 아모레퍼시픽이네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중소형 화장품들은 최근에 좀 잘 움직였었는데 대형 화장품들이 이제 조금 이제 목에 걸린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소간 좀 뚫어주는 모습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요즘 오늘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이 9%대 좀 약세가 좀 나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뭐 태양광, 신재생 조금 좀 약세가 보였고 뭐 코스피는 뭐 요 정도로 좀 말씀드려도 좀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한 종목 혹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을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네. 인투셀이죠. 오늘 제2의 리가캠 바이오다라고 하면서 조 단위의 돈을 빨아들였던 이제 이 종목인데 저는 따상은 갈 줄 알았는데 못 보시죠. 가네요. 네. 못 가네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금리 기대치가 많이 이만큼 후퇴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 전반적인 어떤 강세 국면으로 좀 이어지는 모멘텀이 나오지는 못하는 종목이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을 품고 있는 대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압박이 그래도 좀 네. 이연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화를 품고 있는 원화 자산의 대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선호도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은 아마 지수 상승률보다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향후 네. 전략도 한번 봐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인투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네, 바이오 쪽에서는 또 인투셀의 시대다 막 이렇게 됐는데 물론 뭐 나쁘지는 않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뭐 이건 뭐 절대 현혹시키는 거거나 네네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5천억 밑에는 조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도. 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레퍼런스가 좀 풍부하거든요. 벌써 3건의 기술 수출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DC에 대해서 이제 그 리가캠의 이제 공동 연구자가 이제 대표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링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일가견이 있는 또 기술력이라고 좀 전문가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하겠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한 바이오 회사가 없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레퍼런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리가캠의 어느 정도의 그 궤적을 옛날에 따라갈 흘렀었던 것. 그런 네. 흐름은 충분히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가총액 5천억 밑에라면 주가가 부담스럽게 비싼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쯤 정도 수준이에요. 5,200억이네요. 지금 뭐 5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결론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투셀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ADC 표적 항암제죠. 항원 항체. 거기에 이제 항체를 2개도 싣고 하는데 리가캠의 선두주자인데 이제 인투셀이 네. 원래 리가캠 멤버였었던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ADC 쪽 라인들 인투셀까지 봤고요. 지금 시황 좀 보면 딱 두 종목을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 vs 한화솔루션입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원전도 받고 건설도 받으면서 지금 거의 주가가 또 날아가고 있는 반면에 한화솔루션은 앞서 좀 예측을 했지만 한 5, 6% 조정일 줄 알았는데 역시 이 태양광과 풍력이 완전히 이번 하원 감세한 법안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에 낙폭이 좀 큽니다. 9% 넘게 이제 급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종목이 현대건설과
또 한화솔루션이 오늘의 시황을 또 결정짓는 또 두 개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면서 조금 이따가 또 수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상장 인투셀 얘기를 하니까 김성훈 대표 네. 이 제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료품은 늘 먹어보시는데 달바 세럼도 혹시 쓰시나요? 달바셀을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네. 아 사용하시나요? 사용은 안 합니다. 아 사용을 안 해요? 왜? 근데 워낙 이건 좀 놀랍네요. 네, 예. 이건 놀라운데 계속 지켜는 봤죠. 네, 네. 왜냐면 제가 좋아했던 전소미 씨가 전속 모델로 원래는 한혜진 씨였다가 네. 바뀌었어요. 이제 전소미 씨가 MZ 세대에서 가장 그 뜨거운 또 핫한 그 분인데 네. 지금 보면은 달마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저도 예측을 한 12만 원까지 이상에서는 좀 더 반응을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제공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세일즈거든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몰라도. 네. 네, 그리고 달마가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건 제품이잖아요. 네. 동물성 원료나 큰지 점막 등의 알레르기를 계속 시험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고 비건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보였었고 승무원들의 미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네. 보였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연평균으로 이제 46%까지 증가를 했고 매년 성장률이 65%. 거기에서 힌트를 본다면 달마 글로벌의 어제 이 상승폭에 힘입어서 관련된 이제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시세가 또 한 번 분출될 가능성들을 저는 굉장히 높게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이 화장품의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 봤더니 또 한 번 16%대 증가폭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로 작년에 사상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잖아요. 화장품주의 수출액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예상을 한다면 종목들에 대한 가치, 저는 이제 특징을 제가 전에도 ODM 관련주만 일단 보자. 왜냐하면 일단 그 저가에 대한 경쟁력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아우르는 ODM 종목들,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오른 게 해외 매출폭이 좀 1분기에 증가됐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로 들어와서는 코스RX의 편입 기대감 거기에 매출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또 한 말씀 오늘 반등폭 LNC 바이오가 오늘 지금 5%대 오르거든요. 이 달바로 좀 더 갔다가 LNC 바이오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달바 글로벌이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네네.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66,000원대니까 일단 따가 안 됐네요. 지금이 11만 원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달바 글로벌도 그 명성과 비해서는 이거를 따라갈까? 뭐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던 네네네. 거예요. 네, 오늘은 약간 오늘도 한 4%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아마 1조 5천억에서 한 2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조 들어서 원대까지? 예.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보면 네. 연기금 수급이 조금 잡히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추세 제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네. 전반적으로 ODM 업종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만 달마 글로벌만의 그리고 만약에 VT만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뭐 시세가 좀 더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열려 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의 이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연차를 내고선 사재기에 이 오픈런을 했던 이 흐름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설마 달바를 사려고? 달바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을 기타 사려고요? 등등을 네. 이제 살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해외 이제 우리가 인바운드 비례해서 뭐 아웃바운드 마찬가지지만은 백화점 쪽에서 이 해외 관광객 수가 증가되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백화점주들이 들썩인 것들이 그런 이유로 우리가 좀 파급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소비에 대한 증진 효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은 저는 뭐 12만 원 근처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들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뷰티 전체 또 달바 글로벌까지 받고 앞서 이제 인투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새로 요즘에 새내기 상장주가 인기는 없었는데 또 막상 돌입하면 네. 또 기염을 토하는 종목이 꽤 있어요. 그 오가노이드인가요? 뭐 인공장기 네네, 그것도 있었고 인투셀 외에 좀 최근 상장주 중에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정경민 팀장? 뭐 이뮤논시아도 이뮤논시아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예, 이뮤논시아도 예. 그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예. 거고 바이오비주도 뭐 이름값은 했습니다만 그게 폭발적인 맞아요. 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늘 말씀드린 인투셀도 인투셀. 저는 따상은 무조건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금이 7조 가까이 6조대 후반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쟁률도 2,200대 1이 넘는 아주 초대형 그런 흥행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따상은 기본 가지 않을까? 뭐 혹시 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가 일단 너무 이번 달에 나름대로 네. 이게 그 중형급 이상의 그런 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좀 증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이 좀 분산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금리를 무시를 못해요. 바이오 쪽은 네.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의 흐름인데 이게 너무 이제 많은 그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한꺼번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좀 편승 효과를 이뤄내지 못한 점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요즘 얼마 전부터 이제 증권사들이 이 IPO 이제 기준 가격을 산출하는데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이 거래소의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네. 그냥 싸게 올려서 시장의 판단을 좀 받아보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먹혀가면서 아무래도 좀 낮은 가격에 상장을 해서 네. 그래서 좀 이제 상승을 해와서 이제 만드는 그런 시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장의 평가를 네. 받는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인투셀 같은 종목은 인투셀. 한번 실은 노려볼 이뮨 만하다. 온시아도 많이 얘기했지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있고요. 바이오비주도 있고 실은 이제 촉망받는 종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투셀 정도로 일단은 그러면 우리 픽은 좀 볼까요? 네, 네. 종목에서는 네, 인투셀 바이오비주 정도. 이런 건 조금 더 금리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죠. 뭐 같은 이제 뭐 바이오라도 네.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미용 쪽에 좀 특화돼 있는 거고 이뮤논시아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이뮨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면역? 면역 네. 쪽에 이제 있는 거고 이거 이제 가장 바이오의 최근 들어서 트렌드로 볼 수 있는 ADC의 그런 트렌드를 타고 있는 인투셀. 거기 때문에 네. 인투셀에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는 개인적 취향도 말씀드렸고 네. 자, 신규 새내기 주까지 봤고요. 앞서 이제 현대건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건설주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원전 테마를 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도 분석을 좀 했는데 자, 김성훈 대표. 이제 신재생, 범신재생이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지금 보니까 태양광 풍력이 미국에서 좀 버려지는 것 같으니까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도 수급이 원전으로 너무 쏠립니다. 지금 보면 원전주 다 가고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한국전력까지 지금 거의 돈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이네요. 네, 제가 여기 첫 출연할 때도 원전 얘기를 많이 해드렸다가 네, 두코바니 당시에. 원전 얘기해드렸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식음료로 왔죠. 네네 그러다 갔는데 네. 다시 원전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저는 탑픽은 워낙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의 탑픽은 저는 건설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삼성물산도 SMR 관련돼서 파트너십을 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했었고 네.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그 시공과 설계와 파트너십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실력이 있었다죠. 네, 실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설주가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너무 많아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서울의 송파 재건축 녹지 규제가 풀리면서 건설주에 대한 부활 신호탄을 쐈었고 현대건설은 재무로 봤을 때 전 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돌려왔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에 큰 상황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경에 대한 이 자금 집행 14조가 70%가 상반기에 집행됐을 때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느냐 부동산 쪽으로 쏠리고 공약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각 후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 현대건설에 많이 녹아들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현대건설 모멘텀도 좋고 그다음에 HG 현산 같은 경우도 서울원 아이퍼크 분양 성공을 하면서 이 패키지카우정 역할들을 하는 이 건설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 탑픽은 현대건설 그리고 HD 현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와 지분법 구조에 대한 네. 뭐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어서 저는 탑픽으로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HD 현상까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전 중에서 김성훈 대표가 너무 인기 있고 좀 뻔한 종목도 좋지만 차라리 약간 여러 가지를 복합되어 있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걸로 한번 원전을 끼고 있는 쪽으로 그렇죠.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봐라. 또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줬고요. 조선이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이 큽니다. 재료가 있었죠. 지금 보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거의 6% 이상 또 급락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뭐 그 재료대로죠. 뭐 이제 할인율이 생각보다 좀 컸는데 네.
블록들이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니 뭐 좋은 그런 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를 그러니까요. 지금 할인율을 9.5까지 하면서 파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좀 의구심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갖고 네. 있고 또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이제 수급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좀 할인율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 매물이 이제 좀 미리 좀 나온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 이슈는 뭐 굵고 짧게 확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일로 왔을 때는 한 3거래일, 2거래일 정도에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전 다시 한 16만 원대로 올라설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이슈는 이 생각보다 좀 큰 그런 좀 매물화가 좀 된 거고 이게 이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빨리 봉합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이 지수에 또 편입될 경우에는 또 인덱스 자금도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쨌든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블록들 이슈다 이렇게만 좀 인식을 하셔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걸 보면 역시 사모펀드가 1대 2대 들어오면 늘 소화가 됩니다. 지금 2대 주주 KKR이 요때다 하고 지금 대량 블록딜로 던지고 있고요. 근데 할인율이 좀 너무나 커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가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봐서 현재 7%대 급락세 KKR의 블록딜 매각 이슈가 적용됐습니다. 자, 계좌 공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